자, 세 번째 사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내일로 미뤘습니다. 내일이 오늘이죠. 자, 여러분 공교육이 뭔지는 아시죠? 공교육이 뭡니까? 공교육이 뭐겠어요? 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교육이죠. 초등, 고등학교. 어,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어, 필수로 제공하는 네, 교육제도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대한민국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필수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공교육의 어떤 가치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만 이 대한민국 공교육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 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공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에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어떻게 보내야 돼? 검정고시를 하든 아니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든 보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공교육이 뭔가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공교육이 지금 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 안, 알고 계신데, 근데 지금 공교육의 입지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학부모님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결혼 안 한 사람보다 자녀를 이제 학교에 보내고 키우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시겠죠. 얼마 전에 제가 공교육 관련 이제 썰을 풀었을 때 어떤 학부모분, 여중생 따님을 주신 그 학부모분이 그 댓글을 다신 게 있거든요.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영상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 이거 맞나 모르겠네. 이거 아닌갑다. 그분도 지금 공교육을 못 믿겠다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지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께서도 공교육을 못 믿겠다. 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을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교육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공교육 잘해봐요. 공교육이 잘 가르치고 퀄리티가 좋아봐요. 뭐하러 돈 줘가지고 학원 보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반에서 한 10명 정도? 저희 때는 학원 한 3개 다니면 아 진짜 많이 다닌다. 부모님 너무 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뭐 학원 3개는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 심한 경우 학원 뭐 8, 9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공교육이 잘 가르쳐줬으면 정말 믿음 안 했으면 꼭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요즘 부모님들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쓸까? 어차피 제대로 다 써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 안 믿는다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 못 믿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실정이에요. 그럼 왜 그분들이 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갭 차이가 벌어져도 너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교육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철밥통 아닙니까?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공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사분들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친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잘린다거나 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년 때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보통 이제 교사분들 최종 동창력이 뭡니까? 교장 아닙니까? 교장. 그 교장이라는 것도 무조건 잘 가르쳐야 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알람하고 잘 깔고 샤바샤바 잘해야 교장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분들 교장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학교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건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계 쪽에서도. 이건 뭐 교사분들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오히려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어요. 퇴보를.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진화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교육은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분에 있어서 아무런 타격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런 타격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가르쳐도 안 잘린다는 거죠. 근데 사교육은 조금만 내가 강의 실력이 밀린다거나 조금만 이 강의 어떤 그런 질이 떨어져도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죠. 그래서 요즘에 왜 우리가 뭐 메가스터디나 뭐 좀 유명한 학원에 가르치는 강사분들 중에 딱히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교육 시장은 초상향 편준화가 돼버렸습니다. 요 사교육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수능 같은 거, 뭐 고등학교 같은 거는 이미 올라갈 때도 올라가 버렸어요. 성층권을 강의 가고 있죠. 근데 공교육은 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야. 지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메로나 사태로 모든 공교육이 온라인화 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교사들의 교육 실력이 미천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큽니다. 이게 사실 1번도 1번이지만 2번이 큽니다. 2번 때문에 공격이 솔직히 완전 바닥으로 지안반스급으로 내려가버렸습니다. 이 온라인 얘기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학교를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실제 교사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는지 이분들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를 판단할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실에 가야 볼 수 있는데 교실에 학부모님들이 매일 죽치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한테 야, 너희 뭐 쌤들 잘 가르치냐 하면 그냥 애들은 그냥 뭐 시큰둥하게 뭐 그냥 별로 그냥 뭐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못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이 공교에 계신 분들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정말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메로나 때문에 이제 장기화되면서 모든 수업들이 온라인화 되면서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자녀가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학부모님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학부모님께서도 교사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이따구로 수업을 가르쳐 주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인가? 아니면 여지껏 학생들한테 이랬단 말이야?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여태까지 그 교단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실제 눈으로 보고 나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시는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더 심하고, 대학교는. 근데 대학교 뉴스 보고 놀랬어요. 웃긴 게 뭐냐 하면, 대학교도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못 하잖아요. 온라인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동영상 강의 듣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수업해가지고 녹화한 걸 이제 학생들 보고 보락하는 게 아니라 2002년도 있잖아요. 옛날 거. 한참 옛날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강의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 수업 자료 같은 거 어떻게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땜빵 처리하는 거죠. 수업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언론에 찔렀어요. 찔려가지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어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학교의 어떤 명예가 실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게. 야, 그거 보면서 참 그럼 여지껏 이거를 관행처럼 여겨서 왔네.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네. 물론 이게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육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좀 차이가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그렇게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학원 실강이나 온라인 강의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여러분들 왜 학원 수업 같은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공무원 공부 같은 거 하면 학원에서 실제로 그분 얼굴 보면서 이제 듣는 거하고 그냥 뭐 노트북이나 이제 태블릿 PC로 동강 틀면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동강이 더 편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동강이 더 편할 거예요. 실제 시강들을 하는 것보다 동강으로 듣는 게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속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기사분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너무 극명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벌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건 나름의 또 교사분들의 변명이 있을 수 있어. 뭐냐면, 한 번도 이 온라인 강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처음 시도했겠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겪었는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기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기는. 그 중에는 이제 왜 온라인 강의로 이제 하는 경고사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차마 교육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원하고 분명히 차이 있을 거야. 저분들 어떻게 사교육을 따라가겠어. 그러면 뭐 다는 못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갈 수 있겠지. 절반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학부모님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예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수업이지 뭐 말이야 막걸리야. 이분 교사 맞아. 의문을 제기한 그 교사분도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상당수 학부모님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이분들이 잘하고 뭐 준비해도 사기에 못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진도는 따라갈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제 일만의 이제 희망도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위기의식을 못 느낄 뿐더러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 일반하는 뭐 이 교사분이나 특히 교수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죠. 더. 특히 이거는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초중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더 심하죠. 왜냐면 대학교는 엄청난 돈을 내고 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내고 가는 건데 한낱 자격증 그 동영상 강의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을 뭐라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 뭐 대학교 보면 올해나 시키면서 등록금은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등록금 똑같이 다 받고 있잖아. 내용은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대학교 어떤 캠퍼스에 부품금을 안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해당 대학교 이제 원서 내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등록금까지 내는 건데, 막상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보고, 와, 내가 이러려고 초중고등 12년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여기 왔나? 어, 야, 참 돈 쉽게 버시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야, 이분들은 뭐 만사태평하네. 철밥통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잖아, 맞죠? 아니 왜 못 느끼지? 느껴야 돼 이게. 느껴야 된다니까요. 가뜩이나 학생도 없는데, 가뜩이나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학교는 줄고 학생수 적은 데는 이제 폐교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통폐합이 되잖아. 지금 학교가 두 개, 이제 학생증은 두 개 학교를 하나를 합치고 기존에 있던 학교 하나는 없애고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 입지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더 잘해도 모자르고 책임감 느껴도 모자를 판에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어. 어차피 우리들은 안 잘리니까. 이런 태도를 일관하면 사람들은 더 이 공교육을 믿지 못할 거예요. 점점 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일어난, 교사들의 좀 만행들로 인해, 만행이라고 할게요. 만행들로 인해서 좀 더 떨어진 것도 있죠. 뭐, 예전에 뭐 가장 유명했던 사건, 뭐 숙명여고 사건, 뭐 그 대표적이죠. 예. 가장 그래도 서울권에서 강남권 가장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가는 학교인데, 어, 일반 지방 학교도 아니고요. 그런 데서 자기 자녀들 어떻게 좀 잘 되게 하려고 뭐 한두 문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뭐 성적 통제 전체를 뭐 통째로 완전, 네, 바꿔버리니까 맞죠? 뭐 그 사건도 아직 그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게 있죠. 그 교사 브이로그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왜 교사분들이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유튜브 활동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나름의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교사분들은 생각보다 이 유튜브 활동에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고를 쳐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유튜브를 만드는데, 웃긴 게 보통 교사라고 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있을까, 그 과목을 통해서 뭐 동강을 한다든지 수업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영상을 안 만들고 그냥 자기 그냥 하루 일과 있죠. 하루 일과. 그것만 이제 캠으로 켜놓고 그 하루 종일 찍어놓고 이제 그걸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브이로그 아닙니까? 근데 그 영상들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나오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 학교 전체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뭐 선생님 얼굴이라든지 특히 학생들 얼굴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초상권이. 그래가지고 말이 엄청 많이 됐죠.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사분들이 유튜브 내린 걸 알고 있어요. 채널. 근데 아직도 이제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브이로그, 교사 브이로그 한 유튜버 분들. 그리고 뭐 학생들하고 뭐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는 어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남아있던 그 신뢰도와 좀 그 나름 좋은 마음마저도 없어지려고 하죠. 이미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브이로그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아 저런 선생님이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아 교사라는 직업이 저렇게 편한 거구나. 아니면 그런 거예요. 일하면서 저렇게 막 보여줘도 되는 건가? 사람들 얼굴 허락받고 다 올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나도 맨 처음 올릴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저기 찍히는 거 저 학생들 알고 있나? 저기 사람들 나 얼굴 나오는 걸 알고 있나? 만약에 저게 어느 학교인지 드러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많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공모들도 지금 유튜브가 가능하긴 가능하거든. 근데 대신에 조건이 엄청 제약이 엄청 많이 따라요. 일단 수익 활동이 안 되고요. 수익 활동 안 되고 그리고 어, 철저하게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속 기관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사실 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해봤자 마냥 좋게 보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대부분 돈 보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수익 활동 안 나오는데 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브이로그라는 게 또 위험 부담이 좀 많이 따르는 게 아무래도 내 신상이 드러나는 거잖아.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따르죠. 특히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교사 말고도 뭐 사실 회사 안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 찍는 게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전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 일하면서 유튜브 찍는 게 왜냐하면 회사 보안 문제도 있고 회사에 다른 직원도 얼굴 공개가 되고 그 회사의 어떤 물건이나 회사 명이 공개가 되면 그 회사의 어떤 그 정보라는 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안젤리카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생산직 브이로그도 있었어요. 생산직. 올렸다가 제가 욕 엄청 먹고 이제는 안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에 이제 일하는 환경 다 나오다 보니 저 회사가 어딘지 알고 저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근무자들 누구지 다 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보이고 식당이 어떻게 생긴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제대로 보면 어느 공장인지도 다 알고 어느 회사인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나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앞전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사기업에서 문제가 되면 공직사회는 문제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브이로그는 아마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엄격해질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공교육 이미지가 더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공교육을 가르치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사분들 좀 책임감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더 잘해야 될 겁니다.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올리긴 힘들 겁니다. 여기서 더 추락하거나 떨어지거나 비난받지 않으려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과목과 소임을 철저하게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
아무도 공교육을 안 믿고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